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번, 3번, 4번 요거를 진행할 거고요. 바로 그 표 안에 표를 집어넣는 방법부터 쭉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 샘플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파워포인트의 표가 쭉 이제 입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샘플로 이런 표를 파워포인트에 삽입해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 표를 파워포인트로 가져오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표를 파워포인트로 가져올 때는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표를 그려서 이거 직접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칸수 요거는 제목이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하고, 보통 이제 요 정도 부분을 표로 그릴 텐데, 이거를 가져다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입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게 가장 심플한 거고, 그렇게 또 하는 방법은, 이유는 이렇게 양식이 그려져 있으면은 이 양식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표를 적당하게 열 개수는 13개고 행 개수는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따박따박 하나씩 입력을 하면 그게 뭐 심플하게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가끔 보면은 요거를 새로 입력하기가 귀찮으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잘라서 파워포인트에서 쓰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새 페이지에서 이쪽에 레이아웃을 일단 편의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삽입에 보면 스크린샷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화면 캡처로 갑니다. 화면 캡처를 클릭하고, 그러면은 파워포인트가 닫히면서 이렇게 캡처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러면 그 씌운 만큼 그림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기 빈 여유 공간까지 이렇게 씌워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네모 박스만 선택을 해야 뭐 그림자를 넣던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트리밍하는, 자동적으로 딱 이 빈 공간을 딱 없애주는 그런 기능은 이제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좀 수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좀 확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확대를 해주고, 그림 서식에서 자르기를 누른 다음에 납작하게 생긴 자르기 메뉴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도 맞추기가 힘들면은 좀 확대를 많이 해서 맞추기 좋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효과 같은 것도 이렇게 주면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조금 이제 칸이 벌어졌죠. 그래서 자르기 메뉴 눌러서 조금 더 잘라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원본에 있던 그림을 그대로 떠서 아주 쉽게 표를 파워포인트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단점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내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리는 표들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스타일로 쭉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특이하게 다른 모양이 된다. 그러면 일관성을 해칠 수 있고, 또 이거를 적당하게 사이즈를 늘렸다, 이렇게 할 경우에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면 이 글자가 약간은 좀 희미하거나 좀 쭈글쭈글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림을 확대했을 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가까이서 또는 확대해서 보면은 딱 베껴온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내가 일단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가서 그냥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글자만 들어갑니다. 글자만 들어갈 때 이거를 그대로 이런 표가 아니고, 자, 그냥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요 표하고 비슷한, 자, 처음에 우리가 만든,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있는 모양하고 비슷하게 모양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작성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이 양식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표들하고 유사한 스타일을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표 스타일 자체를 복사해서 다른 표에다가 붙여넣는 그런 기능은 없어서 이것도 일일이 다시 표 스타일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웹페이지에서 복사한 내용을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만 채우는 형태로 집어넣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폭도 맞출 수 있고 다른 표하고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 양식에 비해서 비교적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폭이 길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약간 줄여주는 게 좋겠죠. 자, 요 정도 줄인다고 하고 이쪽에는 글자 수가 많지만 여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씌운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열 너비를 갖게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 다시 글자가 두 줄이 됐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약간 줄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줄여보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 너비를 갖게 그러면 괜찮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글자가 한 줄로 잘 나오게 되고 이쪽은 1월부터 12월까지 간격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글자가 색깔이 원래는 이런 색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거를 잘라온 다음에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색깔을 맞추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런 색상들도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씌워서 음영 색깔을 테이블 디자인에서 음영을 자 흰색으로 해줍니다. 흰색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연두색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씌워서 자 음영 부분을 스포이트를 눌러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찍고 같은 색깔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일단 찍습니다.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약간 옅은 붉은색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음영을 씌울 때 자 스포이트로 이 색깔을 찍어줘요. 원본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씌워서 같은 색깔로 만들어주고 어디까지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쯤 되겠죠. 여기까지 같은 색깔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은 또 약간 진한 색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음영 색깔을 스포이트를 눌러서 같은 색깔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같은 색깔로 찍어주고 여기는 그 좀 옅은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이트로 다시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다 파란색인데 파란색 계열인데 일단 뭐 다 일단 씌워보죠. 이렇게 씌워서 스포이트로 가장 옅은 색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비슷한 색깔이니까 자 스포이트를 눌러서 그 색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진한 색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스포이트를 눌러서 그 색깔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같은 색깔 이쪽도 같은 색깔 해주고 여기는 더 진한 색깔이죠. 자 이쪽은 그래서 원래 글꼴도 여기는 이제 하얀색으로 들어간 거예요. 글자 자체는 원본을 맞춰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음영을 스포이트를 눌러서 진한 색깔을 선택해주고 여기도 같은 색깔이니까 같은 음영으로 칠해줍니다. 그러면은 원본하고 비슷하게 어떤 색상의 분포를 유지하면서 원래 이제 다른 테이블하고 그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인데 여기서는 자 이런 표를 만들 때 또 한 가지 조금 더 해보면은 이런 거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통계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정렬할 때 보면은 지금 소수점이 이런 거는 둘째 자리까지 있고 이거는 첫째 자리가 있고 자 이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거를 정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통 오른쪽 정렬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도 정렬을 하게 되면 여기 소수점이 안 맞죠. 점들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이런 거를 단순하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하면서 끝낼 게 아니라 이 소수점을 맞춰줘야 돼요. 소수점의 위치가 딱 정렬이 돼야 됩니다.
보통 이런 걸 탭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모든 거를 다 왼쪽 정렬합니다. 무조건 왼쪽 정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가장 숫자가 큰 거, 뭐 요런 거. 자, 요런 거는 실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소수점이 한 요쯤에 오면 좋겠죠. 요쯤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거 왼쪽 탭, 가운데 탭, 오른쪽 탭, 요 소수점 탭이에요. 그 소수점 탭을 넣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소수점 탭을 클릭했죠? 그러면 한 요쯤에 넣으면 좋겠다. 요 정도. 그래서 여기다가 탭을 넣어봅니다. 자, 그냥 탭을 치면 표 안에서 탭을 치면 선택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진짜 탭을 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표 안에서 진짜 탭을 넣고 싶을 때는 컨트롤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탭이 표시가 된 위치로 이 소수점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스타일로 오면은 되겠네요.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탭을 만들어 주는데, 자, 이런 경우에 단락 메뉴에서 탭을 누르면 얘는 0.99라고 해서 소수점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수동을 하나 맞춰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전체를 씌워서 단락에서 탭을 누르고 0.99였죠. 그 다음에 소수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은 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자 이제 눌러보면 요 소수점 탭이 생긴 거는 보여요. 이제 요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자, 생겼는데 전부 다 컨트롤 탭을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러면은 자, 요런 거 66 그러면은 여기 66 다음에 .00 위치겠죠. 그럼 그 위치가 맞고, 만약에 5.2다 9.6이다 그러면은 요 이 앞에 소수점으로 자릿수가 맞춰집니다.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전부 다 탭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쁘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셀까지 탭을 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항상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이렇게 맞추고, 어떤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로 해서 그 가지런하게 좀 시각적으로 안정되게 보이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웹에서 어떤 표를 갖고 와서 정리를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다른 표하고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붙여놓고 이걸 가지고 편집을 좀 나름대로 이쁘게 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소수점은 다 맞춰주는 게 좋겠고, 아니면은 그 원본 그대로, 원본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 그림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으면은 그거를 캡처해서 스크린샷으로 만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서 그렇게 쓰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다른 표하고 일관되게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식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채워 넣어서 편집을 하게 되면 표를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이제 탭을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면은 정돈된 표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파워포인트인데요. 이거를 한번 슬라이드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쇼 진행해 보면 그 위쪽에 있는 비디오하고 아래쪽에 있는 비디오하고 지금 비디오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서로 다르게 교차가 되면서 서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일단 이제 태극 무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디오를 뭐 왼쪽 오른쪽 아니면은 이게 좀 많이 떨어져 있게, 비디오가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도형을 배치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데가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이 이쪽에 아랫부분하고 이렇게 겹치고 해서 요거를 비디오를 사각형으로 끊었을 때 이런 거를 동그라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겹쳐서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태극 무늬를 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도형을 하나, 중앙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정원을 하나 그려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딱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안내선에 따라서 위치를 시켰고, 그럼 이거를 이제 반원으로 만들어서
반원을 만들 때는 처음에 도형을 만들 때 이런 부채꼴을 그리는 이런 걸 사용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이 수평선으로 자르는 게 그 배치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도형에서 네모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줘요. 겹치게 그려줘서 가운데를 딱 맞춘 다음에 그럼 갖다 붙죠. 그럼 이걸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도형 병합에서 이렇게 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택된 게 빠지죠. 그러면 이제 정확히 반원이 된 거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추가하고 원을 하나 추가해서 요 원은 아래쪽으로 결합을 시키고 요 원은 요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정원을 만들고 일단 위치를 잡은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오른쪽을 맞추고 위아래를 맞추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진 거고 Ctrl D를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오른쪽에도 위치를 딱 시켜주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 통합했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두 개를 씌운 다음에 이만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뺍니다. 빼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쪽이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Ctrl D를 눌러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고 얘를 회전을 상하 대칭 한번 하고 좌우 대칭 한번 하면 아래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모양에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요 도형의 무슨 색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모양만 지금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놓을 비디오 아래 놓을 비디오를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샘플이니까요. 여기에서 삽입해서 그림에서 스톡 이미지에서 자 비디오에서 아무 비디오나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나를 삽입하면 자 비디오가 하나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내가 적당하게 뭐 크기를 맞춰주면 돼요. 그대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 위에 쪽에 넣겠다.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Ctrl C 여기다 붙여넣어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라낼 때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요거 만들 때 요 반원에서 동그라미를 붙일 때 도형 병합이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두 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요 메뉴가 살아나잖아요. 한 개만 있으면은 요 메뉴가 살아나지 않는데 두 개가 있으면은 뭔가 이게 더할 거냐 뺄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메뉴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비디오에서도 똑같이 그런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형에 원래 있는 것들 삽입에 요 도형에 있는 요 그림들을 쓸 때에는 사실은 비디오 형식에서 여기 비디오 쉐이프를 보게 되면 여기 선택하면 이게 다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오각형 그러면 오각형 바뀌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정해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별도로 만든 요 모양대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쭉 씌우죠.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도형 서식에 병합이라는 게 나타나면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다시 일단 이렇게 씌웁니다. 씌우면은 그런 메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트릭인데요. 요거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요 위에 요 메뉴가 있죠. 여기 눌러보면 도형 서식에서 나오는 요 아이콘이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를 눌러요. 빠른 실행 도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저는 요게 도형 병합이 있죠. 여기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기타 명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제가 도형 병합을 넣기 때문에 이게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요 4개는 요거 4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은 선별된 명령어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모든 명령을 들어가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이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여기 이제 가나다 순으로 찾으면 되겠죠. 이 도형 병합이라는 게 이쪽에 있겠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 둘 다 있는 거지만 그럼 이거를 클릭해서 추가해서 이쪽으로 뺍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죠. 그럼 이게 나오면 여기에 이런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없어도 항상 이 메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할 점은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로
전체를 다 긁어서 씌워서 여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 메뉴가 살아납니다. 그죠? 교차된 부분, 통합, 합쳐진 거고, 결합, 조각, 교차.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살아남긴 하는데 도형으로만 살아남고 비디오가 사라져 버려요. 분명히 여기서 볼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기로 해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교차를 하면 분명히 비디오가 보이는데 실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것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일단 마우스로 남겨둘 부분을 클릭하고 그 두 번째 도형을 Shift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마우스로 긁어서 씌운 거나 하나씩 Shift 한 거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교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일종의 버그 같아요. 이런 게 나타나는 것도 꼭 이렇게 해야만 나타나는 것도 약간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전체를 다 씌울 때랑 하나씩 클릭했을 때랑 액션이 달라지는 것도 약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살아납니다. 지금 보이죠? 그럼 이것도 클릭해서, 자, 재생하는 형식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일 때 반복 재생을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것도, 자,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번에도 비디오를 하나 샘플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스톡 이미지에서 비디오 부분에서 이건 뭐 다른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비디오는 뭐 원하는 사이즈로 적당히 해주면 되죠. 이 크기를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뭐 더 작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C, 이쪽으로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뒤에 거 비디오를 클릭하고 앞에 있는 도형을 Shift 클릭, 그럼 두 개 다 씌워지고, 이쪽에 있는 빠른 실행 메뉴에서 클릭해서 교차를 해줍니다. 그럼 살아남죠?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자동 실행에 반복 재생으로 일단 하고, 이거를 자, 카피해서 이쪽으로 갖고 갑니다.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결합을 해주죠. 위치를 맞춰서.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결합해서 사용하던가 원하는 위치에 넣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디오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디오 편집기를 써서 다른 영상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내가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당연히 다 하고 나서 여기 레코드, 녹화라고도 써 있고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한글이 됐다 영어가 됐다 그럽니다. 뭐 도형이라는 말도 쉐이프라고 썼다가 도형이라고 썼다가 하는 것처럼 여기 레코드라고 나오는 버전도 있고, 녹화라고 나오는 버전도 있고, 기록이라고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있죠. 그러면 이게 동영상으로, 이거 전체가 다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니까 다른 거 다 지우고 요것만 살려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살려놓고 동영상으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mp4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제목 페이지가 있고, 제가 이 고구려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이게 지금 2페이지짜리거든요. 고구려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신라 백제가 있는데, 뭐 신라를 먼저 해도 되고 백제를 먼저 해도 되고, 백제를 해보면은 백제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신라를 누르면, 자, 신라 부분이 다시 확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쭉 진행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고구려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고구려 한번 더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고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 마치는 거예요. 마칠 때는 이쪽에 미리 만들어 놓은 마치는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쭉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확대 축소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에 내용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이 있고 고구려 부분, 백제 부분, 신라 부분, 그리고 끝 부분 종료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슬라이드쇼를 진행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끝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확대 축소 기능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삽입에 보면 그 기능이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요약 확대 축소부터 해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건너뛰어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다시 뭐 또 다른 부분으로 원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진행 방향을 내가 조절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이유는 이쪽에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쭉 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특정 부분들을 구역으로, 영어로는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역으로 나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미리 마련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에 구역이 있고 이 제목 페이지가 없어도 돼요. 여기 제목 페이지는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제목 페이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들이 다 나옵니다. 이 중에 자, 고구려 부분이 있고 백제 부분이 있고 신라 부분이 있죠.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파워포인트는 자동으로 내가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구역이구나. 그 다음에 요 백제가 하나의 구역이구나.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의 구역이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기본 구역이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요 밑으로 구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기본 구역이라고 넣은 것이고 이쪽 요약 섹션은 요약된 것만 하나 생겼잖아요. 각 섹션의 첫 번째 슬라이드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구려라고 하는 이름이 이 첫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을 따서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백제도 백제에 들어가 있고 신라도 신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라도 원래는 2페이지고 얘는 종료 페이지죠. 근데 종료 페이지도 신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 구역에서는 이게 특징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걸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진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만들어지는데요. 고구려를 클릭하면 이쪽에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다른 데 가면은 화살표인데 여기 들어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뀝니다. 클릭하면 고구려 부분으로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2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그럼 클릭을 하면 원래 요약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백제라면 백제로 물론 가겠죠. 이렇게 해서 백제가 보이고 두 번째 페이지 자 끝나고 자 신라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인 경우에는 자 제목 페이지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라 페이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 때 요 제일 끝 페이지도 같은 구역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 페이지까지 다 진행돼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 했다고 하면 이 손가락 모양이 보이지 않는 요 일반 영역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제일 끝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죠. 끝 페이지는 지금 종료 페이지가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요 신라 페이지의 구역은 여기에서만 끝난다라는 거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구역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구역 추가를 눌러서 여기는 종료다. 끝나는 곳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요 신라 요 두 부분만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약에서 자, 클릭해서 신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2페이지였죠. 자, 처음 페이지가 나오고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자, 세 번째 페이지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끝난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이 종료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구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구역이라는 의미는 내가 처음부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 때 특히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그러면 구역 확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을 때 요약 확대를 통해서 전체 페이지들을 구역으로 내가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구역이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 여기 삼국시대 첫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구역 확대 축소를 눌러서 이 구역이 세션이 다 있죠. 이렇게 요약돼서. 그럼 요거 3개 요거거든요. 요거를 삽입을 하면 지금 페이지에, 지금 만들어진 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구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요약해서 만들어 주는 거고, 구역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구역만, 지금은 제가 전체를 다 선택했지만 하나씩 선택해도 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아니면 이거를 배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움직이는 게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네모 박스는 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네모 박스 바깥쪽으로 이걸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내서 움직이는 게 좋죠. 사이즈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전체 요 네모 안에서 여기 한 묶음으로 항상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체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활용할 때 맞춤화 작업을 할 때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첫 페이지 하고 싶다,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요런 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구역을 만들어서,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넣었어요. 그러면 3개가 이제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라는 이쪽 신라에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백제는 백제 부분에 갖다 놓고, 고구려는 고구려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맘대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이 고구려 누르면 여기 확대가 됐다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뭐 신라 백제는 누르지 않고, 아니면 뭐 백제를 다 끝내서 끝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느 페이지인가 그러면 요거의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이 끝 페이지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확대 축소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3번째입니다. 이건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요 하나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이거는 끝나는 페이지죠. 자, 끝나는 페이지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고구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제목 페이지, 그 다음 설명 페이지, 그 다음 고구려 넘어왔죠? 다 끝났어요. 그럼 여기를 눌러야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도 이거 쓸데없는 것들은 일단 빼버리고, 연습을 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자, 확대 축소.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구역을 만들면서 새로운 요약 세션을 만들어 주는 거고, 구역은 미리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을 때 그 구역들을 내가 선별적으로 또는 전체를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슬라이드는 개별 슬라이드를 내가 찍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서 이렇게 잘 하면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샘플에서 본 것처럼, 자, 이런 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요약은 지워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구역 제거를 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아까 샘플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림이.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예쁜 아이콘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하고 확대 축소해서 이미지 변경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변경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를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스톡 이미지라고 해서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미지가 있죠. 이쪽에. 자, 이런 게 스톡 이미지예요. 원래
파워포인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보여주는 이미지들, 자, 여기에서 골라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택해도 똑같은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골라서 쓰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쓰거나 이런 거는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게 로열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잘 안 쓰게 되고, 아이콘도 마찬가지죠.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골라서 쓰면은 그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이미지 변경을 하고 스톡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데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클릭했어요. 그럼 삽입을 누르게 되면 그 그림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료되는 것도 내가 기본적으로 위치가 이쯤에서 그 종료하는 아이콘을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미지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아이콘에서 자, 뭐 어떤 게 괜찮냐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콘이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서는 이제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주변에 하얗게 테두리가 그어져 있는데 모든 사진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한데 항상 뭘 집어넣었으면 이 확대 축소에서 이쪽에 확대 축소 테두리 부분을 없음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진행해 보면 이 테두리가 이번에는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제일 멋있는 게 이렇게 고구려라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투명하게 돼 있어서 여기를 클릭하면 고구려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에 거슬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투명하게 눈에 안 보이게 어떤 부분을 클릭하면 넘어가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고구려 부분이 있고 신라 부분이 있고 백제 부분이 있고 자, 이쪽에 이제 종료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투명한 그림으로 대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쪽에 보통 일반적인 그림인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해서 이쪽에 이제 그림 속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크기, 위치 이런 데에서 내가 어떤 색깔을 지정해 주거나 이 그림에서 복사해서 집어넣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 축소로 집어넣은 축소판 그림을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이미지 변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경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로만 지정이 되고 여기에서는 그림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자, 삽입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면 돼요. 원래 있으면은 괜찮지만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다 네모로 그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도형 모양이 뭐 육각형이든 내가 자유롭게 무슨 지도 모양으로 그리든 전부 다 네모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투명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도형 채우기도 없음을 하고 윤곽선도 없음을 해요. 채우기도 이거 없음을 하겠죠. 없음. 하얀색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있긴 있지만 투명하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따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거 정확하게 잘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png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png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얘가 저장이 된 거예요. PC에.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럼 얘를 클릭해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변경해서 파일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투명한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투명도를 높여줘요. 투명도를 높여주는 거는 투명도를 높여주면 더 투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거를 클릭해서 투명도를 높이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변경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투명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게 투명도가 100이 됐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미지 변경해서 파일에서 똑같이 그림을 선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변경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쇼를 진행해 보면 자, 지금 보면은 청중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테두리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확대 축소해서 테두리를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고, 여기도 클릭해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합니다. 없음으로 하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아까 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발표자는 이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네모가 숨겨져 있고 손가락 모양이 바뀌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신라 먼저 봅시다. 그러면 신라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신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내가 쭉 발표를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디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는 백제를 봅시다. 그럼 백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진행을 하고 백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남아도 이제 다 고구려 다 아는 거니까 이제 그만 끝내시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서 뭐 Q&A를 한다든가 이 종료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쭉 있는데 뭐 10점부터 50점짜리 문제가 있으면 어느 가 먼저 오픈할 거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쪽에는 굉장히 작은 그림들이 있는데 하나씩 확대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라든가 뭐 지도 같은 게 특히 그렇죠. 뭐 노선도 같은 거를 그릴 때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아니면 뭐 부서 배치도 같은 걸 설명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사진들을 쭉 갖다 놓고 그 학생들을 클릭할 때마다 그 학생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한데, 이렇게 그 모양들이 원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확대 축소해서 만든 이 모양대로 이 작은 썸네일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은 거를 좀 투명하게 만드는 기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과정이 다 끝났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 학교에서 강의나 과제용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은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마케팅 용도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퀄리티 면에서 돋보이고 우수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